다리가 좀 너무 짧게 나는데 이것도 다리를 가부좌 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자는 보통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예의도 있고 신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양반들은 삿갓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 관료제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식문거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남성 인물 소유상의 머리 꼭대기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는 자리가 우리 한의학에서는 백회라고 부르거든요. 백회. 한의학에서는 이 백회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회음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천기를 받아내려서 인간의 생명성을 축적하는 그런 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 회음으로부터는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백회로서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리고. 그래서 사실 백회가 열려 있어야 이제 하늘의 기운을 잘 받아서 건강하다 뭐 얘기를 하고 애들은 그래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머리 정수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말랑말랑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일본의 한의와 인물 한의와에도 머리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뚫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뭔가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입을 벌린 게 인물 한의와인데,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보시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무당인데 머리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사람들은 백회가 뚫려 있어야 이 완성된 인간 혹은 우주와 소통을 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관과 우주관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홍사문화에는 어떤 사회에 살았고 과연 문화 수준이 어땠을까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공인이 안 된 홍산 유물인데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관모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스크인데 이 관모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관료제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홍사문화를 발굴해보면 거대한 축조물이나 화려한 무덤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덤이 아주 소박합니다. 분명히 귀족이나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일 텐데 아주 검소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안에 가보시면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산들이 있거든요. 산이 막 있어요. 저게 조그만 동산이 왜 있냐고 그 무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만들었거든요. 진시황 무덤은 아직도 파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앙 집권화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강제했던 그런 뭡니까? 불평등한 사회, 어떻게 말하면 억압된 사회였는데 이때는 분명히 관료제도가 존재했는데 관료들이 검소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산 사회는 문화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회다. 빈부의 차이도 별로 없고 관과 민이 대립하거나 갈등했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산, 이건 옥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그라미 안에 보시죠? 뻥 뚫린 튜브인데 동그라미가 있고 이 밖에는 네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엇을 표현했을까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천지가 합일된 겁니다. 하나로 표현했죠. 원과 네모 하나로 표현했고 이 뻥 뚫려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천원 지방의 사상을 표현했는데 하늘과 땅이 합일되어 있는, 하늘과 땅은 음양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음양이 합일돼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걸 표현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옥정들도 이 홍산문화에 나왔기 때문에 홍산문화인들은 뭡니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던 사회였다는 거죠. 단순히 옥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을 강화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미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복잡한 세상을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기 그릇이에요. 이건 옥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장식품보다도 얘기입니다. 얘기.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방추차라고 해가지고 요게 실을 만들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 실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뭘로 보이십니까? 누에입니다. 누에. 그러면 실을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누에를 키웠구나.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비단옷을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비단옷은 썩어가지고 없어졌는데 대신 비단옷을 썼던 옥단추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주 세련된 문화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단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뒤로 나가 자빠졌겠죠. 비단옷이 썩었다면 비단옷은 동물이기 때문에 올가닉이죠. 비단옷이라. 그럼 그 땅의 흙을 검사한다면은 누에 같은 DNA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누에 자체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석탄이라는 것은 석탄이 나오는 그것이 올가닉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식물이 썩은 것은 올가닉이야. 지금 옥단추가 나온 부분에 비단옷이 될 거를 가정을 한다면 그 근처에 흙을 검사하면 그 흙에서 분명히 그런 DNA가 나오지 않을까? 뭐 나올 수 있겠죠. 그걸 그렇게 되면 더 옥단추가 나온 곳에서는 누에로 만든 비단옷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더 맞지. 그냥 옥단추만 나왔기 때문에 비단옷 입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방추차는 이게 그 실을 만들어서 실을 왜 만듭니까? 옷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에를 키웠다는 분명히 누에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실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비단 클로스 옷감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건 큰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고 옷감을 만들었다면 장식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기 위해서 만들었다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비단옷을 입었다고 보는데 옥단추가 나왔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비단옷 문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국의 신화에 보면은 미조라고 해가지고 이 시대에 유사한 이 시대에 이미 누에를 키워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신화가 중국 문화에 일부 나옵니다. 근데 그 신화가 사실은 미조라든가 신농 이런 사람들이 동이족의 신화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저희는 오늘 유물만 가지고 고대를 복원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지금 갖고 계신 환단고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시대 상을 완전히 자세하게 묘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저거 뭡니까 믿을 수 없다, 미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사문화가 나오면서부터는 거죠. 홍사문화 시대 때는 나뭇잎으로 주요 부분만 가리고 사슴 잡아먹고 그다음에 나무잎에 따먹어서 생상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야만인들이 살던 문화의 흔적이겠습니까? 이미 5,000년 전에 상당한 수준의 문화 국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환단국에서 말했던 배달국 고조선에 앞섰던 배달국이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소라고 주장했던 사람 점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미소라고 거짓말 기록을 한다면 나와서 학교에서 공개 토론해보자. 그럼 아무도 안 나옵니다. 뒤에서는 꿍시렁꿍시렁 하는데 공개 토론 나오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미소라고 할 때는 사실 아칼리스칼 에비덴스가 없었으니까 그냥 버벌리 아기베트가 됐지만 이제는 에비덴스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춘천 같은 데서도 나오고 고성군 같은 데서 나오니까는 그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겠죠. 에비덴스가 있으니까 과거에 본 것이. 그 다음에 요거는 홍사 문화를 계승한 하가자 하청 문화 BC 24세기부터 16세기 문화 유물이거든요. 이게 우리 고조선 전기하고 겹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발견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 발 모양을 하는데 이걸로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집지를 만들었을까요? 가죽실을 만들었을까요? 집지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동물 가죽을 띄어서 툭툭 치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꼬매면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단옷을 입었고 가죽실을 신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네보다 문화가 후진적이어야 되는데 이 땅은 3,000년 동안 5,000년 동안 뱉은 침을 합하면 한 드럼통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땅에서 자기네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1,000년이 앞서는 선지 문화가 나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 억장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이게 바로 그것도 중국이다. 중국문의 뿌리가 여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동북공정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자료를 다 못 빼드렸는데 석경도 나와. 석경 뭐냐면은 왕실 음악에서 쓰는 도구입니다. 돌을 쫙 나란해가지고 땡똥똥 하는 거 아시죠? 그 뭡니까? 이미 왕실 음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가족 하층문화 시대에. 그리고 뿔피리도 나왔거든요. 음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음악이 있고 집이 있고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게 컴플렉스 소사이티의 증거들인데 컴플렉스 소사이티의 조세와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을 매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체계가 있으면 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관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공동체가 나오는데 국가가 생겨서 세금을 매기고 관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없으면 이제 고대 국가로 보기 어려운데 보시면은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자입니다. 그 여성 모습 등에다가 새겨놓은 문자 보이시죠? 이런 문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신과 소통을 하려고 했거나 부호처럼 아니면은 이걸로 사회 경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썼을 겁니다. 이 문자는 중국의 한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너무 이상한 괴이한 문자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 이상한 문자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옥으로 만든 그 방패라고 하는 건데 모방한 화폐인데 이미 그 당시에 화폐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홍사문화 시대. 화폐는 뭡니까? 교역을 하는 데 쓰는 거죠. 상당히 먼 거리 사람들이 이미 교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고고학교 갖고 있는 이 조개 카오리 조개라고 하는 이 아열대 지방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조개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대금 나온 게 보이는 게 하가정 하층 문화권에서 대전자 유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의 일부를 이제 우리 과에서도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이 유사한 형태로 이 모든 앞선 시대에 이미 홍산 시대 때 만든 화폐를 썼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그거에 화폐라고 인정하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저것이 왜 화폐라고 그냥 저희들 눈엔 단추같이 보이는데 네. 화폐라고 인정하는 그 뒷받침이 중요한 아주 말씀인데요. 칠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조개 패자 있었습니까? 네. 조개 패자는 돈하고 관련된 한자는 다 들어가죠. 화물을 써보세요. 화물 쓰면 조개 패자가 들어가죠. 이거 패자 아래 패자가.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다음에 재화 할 때도 조개 패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개 그 모양이 바로 이 조개 모양을 딴 겁니다. 아까 조개 모양이. 카운 조개 모양을 딴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살아있는 동물은 촉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조개 패자의 상형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저희가 이 조개가 어떻게 체입이 됐을까 해가지고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바탕가스에서 실제로 실험 보고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막 바닷가에 나오더라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미 필리핀이나 오키나와나 최소한 제주도까지 이걸 채집하러 사람들이 다녔다는 겁니다. 홍산 지역에서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대인들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무시하는데 맨날 고대인들이 이렇게 야만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화폐라려면 그 자체에 밸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밸류는요, 현재 핸디하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귀합니다. 이게 그 홍산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고 저 멀리서 채집을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소성과 그 간이성과 그다음에 불변성, 이게 화폐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깨집니다. 이게 벌벌 깨지거든요. 그래서 깨지는 거는 약점인데,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폐로 상당 부분 쓰였고, 저거 지금도 몰디브라든가 동남아 지금도 화폐로 쓰이고 있습니다. 카운조개가 원주민들이. 그 삼국시대까지도 일부는 썼습니다.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이걸 갖다가 우리 가해라든가 저 지방에 가면은 이것이 화폐로 쓰인 흔적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장의 기능을 했던 곳으로 나오거든요. 시장, 국제 시장, 무역항에서. 마지막으로 그럼 홍산 문화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옥으로 만든 이 예술품을 보면 이 사람들 왜 옥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해보면은 이 옥은 순수성과 불멸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옥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옥을 막 몸에 이렇게 막 두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믿거나 말거나 독특한 화학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을 뭐 하면 몸에다 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홍산 문화인들은 뭔가 순수함과 불멸과 생명성을 추구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홍산 문화 사람들은 아까 성자산성이 하늘과 소통하는 걸 강조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과 인간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믿었고, 하늘과 소통하는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상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이 실제로 어디를 말하자면은 이 북두칠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북두칠성, 빅디퍼. 가지고 빅디퍼가 생명의 뿌리이고, 빅디퍼와 내가 소통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문화 유전자로 깊이 각인이 돼서 또 후대로 전승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투라는 문화가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면은 이거는 옥봉이고 이거는 옥용이거든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한의사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옥봉은 뭘 상징합니까? 불입니다. 불. 이거는 뭡니까? 물. 인체는 뭡니까? 이거는 심장, 이거는 심장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에서 평생 펄떡펄떡 뛰는 게 뭡니까? 불기운처럼 펄떡펄떡 뛰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심장. 네, 근데 그 물기운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한의학의 기본 의천학은 뭐냐면은 심장과 심장이 서로 밸런스를 유지하면 건강한 거고,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들어온 겁니다. 화가 많거나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상징,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동물을 가지고 봉황과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이미 음양, 수화, 철학 체계에 있었다는 거죠. 음양 철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양 철학이 있었다면 단순히 한의학이 있었겠죠. 실제로 신농, 한의학의 아버지 신농이 이 시대 사람입니다. 중국의 신화의 사망오제에서. 근데 이 음양 한의학의 황제 내경을 다 압축하면 딱 두 개로 나옵니다. 그 엄청나게 복잡한 한의학을 압축하면 여기 두 개만 남습니다. 이 뭐냐면 이 두 개의 용봉과 그다음에 그 옥룡으로 이 사람들은 간명하게 우주를 표현한 거죠. 음양 철학이 있었고, 그것이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는데, 왜 밸런스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홍산 문화의 재단이라든가 신전을 파보면 유물이 나오는, 재미있게도 남자 인물상, 여자 인물상 꼭 짝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쌍쌍이 나옵니다. 쌍쌍이 예외가 없이. 그건 뭐냐면은 음양의 밸런스를 잡아야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고 이상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대는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성이나 똑같이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개의 짝이다, 파트너라고 본 것이지 한쪽이 한쪽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녀 짝으로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그 옷길에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거 중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문화 상징체가 있는데 이 옥기의 등에 보면은 태양이 있고 여기 달이 보이시죠? 이것도 음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음과 양이 짝을 맞추고